네, 지금부터 95회차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회차입니다. 자, 실무시험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사가요, 덕봉전자네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부터 덕봉전자인 거예요. 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는 6기고, 자,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기초연구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아래 자료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빈칸 하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00751 해도 괜찮고 751 해도 괜찮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은빛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자, 유형 선택은 매출이라 되어 있으니까요, 매출로 놓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6108호, 그 다음에 2524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은 김빛나, 그쵸? 자, 업태가 도소매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주소는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강남구 테헤란로 101. 보통 이제 뭐 건물명 나오면은요, 밑에 많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비즈타워 밑에다가 1001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우편번호는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거래처별 초기월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해당 메뉴에서 거래처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라.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이걸 쌤이 왜 지금 풀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풀이는 해드릴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누구? 미수금 나와 있죠. 자, 미수금 나와 있고 동해, 샛별전자, 희망카드가 있는데, 자, 동해는 28500이 아니고요, 정확한 금액이 오른쪽에 보니까 28850,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샛별전자 마찬가지 20850이 아니고 24500이죠. 자, 희망카드는 41300이 아니고 37300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은 천안이 얼마입니까? 1350이 아니고 0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0 치고 엔터 치면 돼요.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삭제를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은행은 얼마입니까? 1500이 아니고 1530만원이죠. 그리고 진성이는요, 1720이 아니라 307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마치겠습니다. 쌤, 저는 1번과 2번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진짜 좀 대화 좀 해요, 진짜. 그쵸? 아니, 그건 아니지,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반드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별표. 네, 이 문제는 예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정기분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임용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차변에 붕괴가 되어 있죠. 대변에 붕괴되어 있고요. 그럼 차변에 뭐 선급비용 120, 대변에 보험료 120이죠. 그러면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산이 뭐다?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쵸?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원래 비용은 여러분들 자리가 차변이잖아요. 근데 얘가 대변에 가 있네요.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그렇죠. 이건 비용을 취소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결산분계거든요. 알고 있죠? 비용을 취소한 거예요. 왜? 120만원만큼은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아니고 내년 거의 보험료를 미리 주었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분계하고 보험료를 그만큼 취소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용의 발생이에요, 비용의 취소예요? 비용의 취소니까 얘는 비용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비용의 소멸.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누락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이걸 분계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정하게 되면은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에서 늘어날 거고요. 비용은 빠지겠죠. 그럼 얘들을 어디 가가지고 먼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자산은 BS, 재무상태표고요. 비용은 IS, 손익계산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분께 지금 현재 오류가 난 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가가지고 선급비용이 있을 거야. 그쵸?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안 보이네요. 그쵸? 그럼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하나 적으시면 돼요. 선급비용.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선급비용을 얼마? 여기에 120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플러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플러스 하니까 자, 자산은 이제 그만큼 증가했겠죠. 그리고 뭡니까? 차익도 지금 현재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차변 대비도 안 맞죠. 그쵸? 원래 안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비용도 어떻습니까? 비용도 이제 우리가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얘는 이제 IS에 가가지고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메인 화면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를 찾아요.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120을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이건 빼야 되는 거지.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 보험료를 빼야 되는 거지. 비용의 취소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보험료를 빼면 돼요. 자, 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20 빼면은 6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600이 빼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순이익이 틀어지겠죠. 자, 여러분 잘 봐요. 원래 720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단기순이익이 2480만 원인데 여기서 방금 120 빼니까 600이잖아요. 빼니까 어때요? 단기순이익이 260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각각의 재무제표에 뭐다? 그렇죠. 관련 부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걸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재무제표를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 재무제표 문제 나오면 알고 있죠? 수정하는 거? 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관련 재무제표 문제 나올 때는요. 자, 누구부터? 제, 손, 이표 이 순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죠? 재무상태표에서 선급비용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뭐가요? 손익계산서에서 자, 보험료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결국은 손익계산서부터 틀어진 거죠.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틀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들은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뭐다?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문제이죠. 맞습니까? 자, 기본 강의 때 열심히 공부한 적 있었죠? 자,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바꾸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 확인했다.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죠. 얼마로? 2600으로. 그러면 못 외우니까 2600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600을 끌어안고 어디 간다? 이익잉여금 초분계산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기분 잉여금 초분계산서가 이익잉여금 초분계산서니까 요 클릭. 그럼 여기에 단기순이익이 어때요? 안 맞죠? 2480이 아니고 방금 적었던 2600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요 불러오기 누르면은 얘가 2600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니까 얘가 바뀔 거예요. 자, 불러오기 얘.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2600 바뀔 거고 두 개 합친 금액이 누굽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2720이죠. 자, 요 2720 못 외우니까 적어 드릴게요. 그럼 이거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얘를 끌어안고 어떻게 한다? 종착역 재무상태표에 그렇죠. 2월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이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자, 2월 이익잉여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2480이 아니죠. 방금 얼마? 2720이죠. 그래서 2720으로 바꾸어 주시면은 엔터.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면서 차익도 남지 않으니까 이상으로 네, 정기분 재무제표 문제도 마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된다?
당연히 다른 거 필요 없죠. 요거를 분개했다면은 선급 비용이 플러스가 되고 보험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BS와 IS에서 각각 먼저 얘들을 더하고 빼는 작업을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틀어졌어요? 손익계산서부터 틀어졌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뭐가 단기순익 바뀌었으니까 단기순익 끌어안고 어디 간다? 이익잉여금 총계산서 가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단기순익을 바꿔주면은 누가?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바뀌니까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이죠. 그럼 얘를 끌어안고 어떻게 한다?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만 바꿔주시면 관련 재무제표까지 마무리가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파트 1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파트 2, 자, 일반전표 입력 가서 분개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일입니다. 개인 김윤진 씨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자, 이 단기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그쵸? 그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 비용 50만원만큼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세액을 13만 7,500원 떼고, 맞죠?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럼 이거는 분개가 어떤 분개죠? 말 그대로 이자를 주는 분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자를 주면은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얘가 1번, 얼마? 50만원이죠? 근데 다 줍니까? 떼고 줍니까? 떼고 주는 거지. 그래서 뭐, 예수금, 요걸 2번으로 분개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나간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띄우시고요. 자, 7월 3일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뭐, 이자 비용이 얼마? 네, 50만 되겠죠. 자, 다 주는 거 아니죠? 떼고 주는 거죠? 그럼 대변에 뭐다? 예수금 50만원 아니죠? 얼마입니까? 13만 7,500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현금으로 줄게 했으니까 대변에 뭐 현금 나간다 36만 2,5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8월 19일 대율에다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처분했네요. 팔았다는 얘기죠. 대금 700만원만큼이 회수기일이 도래하여 전액 당좌 예금으로 받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처분한 대금이니까 과거에 팔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이미 분개했으니까 처분 분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처분한 대금이니까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금 얘기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팔고 돈 안 받았으면 미수금이지. 그럼 그 700이 뭐라고요? 지금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깔끔하게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8월 19일 날. 자, 차변에 뭐 들어온다? 당좌 예금이 들어옵니다. 자, 얼마가 들어옵니까? 700이 들어오네요. 왜 들어왔니? 물어보니까 미수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인데 받아버리면 대변에 사라지니까 대변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미수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누굽니까? 대율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9월 10일이죠. KG물산으로부터 공장 부지 사용 목적으로, 공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영업이 목적이지 투자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유형 자산이 될 거고요. 자, 그 토지를 어떻게 했다? 8천만 원을 구입을 했답니다. 대금 중 5천만 원만큼은 보통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9월 말일 줄게 하였죠. 근데 이제 취득한 그 당일에 취득세 5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분개하면 되죠? 토지가 들어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차변에 뭐 들어온다 차변에 토지, 이걸 먼저 분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산의 증가. 근데 이게 얼마예요? 8,500이에요. 왜? 8천만 원에다가 취득세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매입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그다음 8,5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줘야지. 그럼 나간다 어느 변? 대변이죠. 들차 나대. 자, 첫 번째 뭐 줬다? 5천원 보통예금 줬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 나간다. 요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9월 말날 줄게. 그럼 8천에서 5천 빼면은 나머지가 3천이잖아요. 이걸 이제 9월 말날 줄게. 그럼 돈 안 준 거지. 외상이죠. 그럼 요게 이제 3번에 뭐다? 미지급금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500원요. 500원 이제
취득세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현금 주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간다. 이게 이제 4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꼭 이렇게 분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순서대로 분개하면은 쉽게 분개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월 10일 날에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뭐 들어오죠? 토지가 들어온다. 얼마? 방금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 네, 8,500이었죠? 네. 그리고 대변에 뭐다? 돈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보통예금 주었죠? 얼마? 8,500이 아니죠. 5천만 원만 주었고, 그 다음에 8천에서 5천만 나가고, 나머지 300이 나중에 줄게.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대변에. 거래처는 KG물산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3천만 원. 그럼 나머지 500은 이제 취득세를 현금으로 준 거니까 대변에 뭐다? 예, 현금 나간다. 얼마? 예, 50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소울 부품으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은 밑줄짝. 이건 누구예요? 바드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드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공부하기 편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200만 원만큼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도가 나가지고 상환 청구했답니다. 부도가 이제 나가지고 이제 갚아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해당 업이 부도가 되었으나 회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대손 처리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이 문제 나오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자, 하나는 뭐 대손이 되었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대손 처리하면 돼요. 잘 들어요. 문제에서 대손 처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대손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냥 부도가 났다 이 말만 나오거나 또는 대손 처리는 아직 안 했다 그 말 나오면은요, 이때는 뭐다? 그냥 부도오음과 수표로, 그렇죠, 분개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대손 처리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보시면은요, 바드럼은 이제 이런 법이 나와 있어요. 오음이나 수표는요,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몇 개월, 6개월은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해야만 대손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이 경과 안 한 거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한다? 아직까지는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대변에 뭡니까? 바드럼이 사라지겠죠. 사라지니까 대변에 바드럼 사라지고, 자, 이걸 차변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누구로? 부도오음과 수표. 기억나시죠? 부도오음과 수표. 그래서 얘가 이제 1번이고 얘가 2번인데 뭐 이거는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이제 10월 1일 날로 가겠습니다. 분개할게요. 대변에 사라집니다. 바드럼. 거래처 누구? 예, 거래처 누구죠? 네, 소울 부품이죠. 근데 여쭤볼게요. 이거 돈 받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떼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받거나 떼이거나 부도가 나면은요, 일단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변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얼마? 2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변에 뭐 부도오음과 수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도오음과 수표도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래처 서울 부품을 그대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몇 번입니까?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전년도에 동그라미. 자,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미 돈 떼인 거는 분개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외상의 죽음을 어떻게 했다? 1,500만 원만큼이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고려하지 않는다. 무시하세요. 그럼 이건 뭐죠? 떼인 돈을 받은 거죠. 와, 기쁘죠? 그럼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일단 들어옵니다. 그쵸? 오케이. 문제 없죠, 이거는? 자, 왜 들어왔습니까? 떼인 돈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떼인 돈 받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에 떼인 걸 단기에 받게 되면은 단기에 떼었을 때 그 당시에 분개를 이제 차변 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원상회복. 기억나십니까? 기본 강의 때. 근데 단기에 떼인 걸 단기에 회수하는 문제는요, 거의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단기에 떼인 걸 단기에 갚아줄 것 같으면 걔가 내 돈을 왜 떼먹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차이 잘 안 나와요. 보통 뭐가 나온다? 전기에 떼인 걸 회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전기에 떼인 걸 회수했으니까 전기에 떼인 걸 회수하게 되면은 대변에 뭘로 분개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밀어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11월 15일 날입니다. 분개할게요. 차변에 일단은 뭐가 들어온다? 네,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얼마? 1,500. 그러면 대변에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설정 잘해야 되겠죠? 누구에 대한 거? 떼인 거는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의 짝지인 109번 코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코드가 잘못되면은 감점 처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있네요. 자, 이제 12월 27일이죠. 자, 일반전표의 마지막입니다. 인천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200이 있는데 이 중에서 700은 어음을 받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회수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돈 받는 분개이죠. 그럼 뭐부터 분개할까? 돈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뭐 들어오죠? 퍼스트. 약소금이 들어왔죠. 그럼 어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돈을 받을 게 있는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으로 700만원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으로 분개하시면 좋고요. 2번.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당좌예금이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이 이렇게 이제 3번으로 분개하시면 좋습니다. 자, 12월 27일로 갈게요. 자, 일단 대변에 외상매출금 사라지죠. 자, 거래처 누구? 네, 인천 상사가 사라집니다. 자, 얼마? 1200 사라집니다. 돈 받았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첫 번째 뭐 들어온다? 네, 받으럼이 들어오죠. 자, 받으럼도 이제 나중에 돈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천 상사를 그대로 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얼마? 네, 700이죠. 결국 외상값을요, 어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인천 상사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음에다가 미안하다. 나중에 이날에 갚을게.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500원요. 자, 500원 그래도 돈 들어왔다. 그쵸? 어디로?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네요.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전표 입력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에 매입매출원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아니죠. 3번이죠. 네, 미안합니다. 자, 3번에 매입매출원표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리 매입매출원표는요, 항상 뭐가 중요하죠? 유형 선택이 중요하죠. 근데 쌤이 이 유형 선택할 때는요, 무조건 무엇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증빙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이 증빙이 항상 키워드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1번은 자,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가 230인데 이거를 소래상사로부터 내국 시용장 체크 의하여 외상으로 매입을 했고요. 자, 증빙 드디어 나왔죠. 누구? 영세월전자 성원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게 증빙이란 말이에요. 증빙. 그럼 쌤이 얘기했죠. 이 증빙 나오거나 또는 뭐다 내국 시용장 이 말 나오면 영세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매입의 영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월 2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천표 띄우시면 되고요. 날짜는 7월 2일로 가시면 되고, 자, 유형 선택은 매입하고 영세니까 52번 영세 가시면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 원재료였죠. 죄송합니다. 자, 원재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원재료 구입했는데 수량 단가는 안 나와 있고요. 자, 공급가액만 나와 있습니다. 얼마? 230이죠. 그럼 영세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 소래 상사한테 매입을 했죠. 그리고 엔터. 자, 전자에다가 1번 찍어야 되겠죠. 자, 전자에다 찍고, 자, 분개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외상이죠. 그럼 전액 외상.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들어오고 230. 대변에 돈 안 주었으니까 외상매입금 분개는 이상 없고요. 거래처 소래상사 잘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의 문제가 끝이 나겠네요. 자,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자, 별표. 당사가 소유한 토지에, 자, 토지가 나왔죠. 그래서 별표죠. 형질의 변경을 위해서 명성건축사무소에다가
330인데 이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잘라야 되겠죠?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서원계환서, 드디어 증빙 나왔죠. 전자서원계환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우리가 돈을 쓰는 거죠. 쌤이 얘기했다. 돈을 쓰는 거는 매입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매입에 전자서원계환서니까 뭐 되겠습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럼 날짜는 언제로? 7월 25일로 가시면 되고요. 매입에 과세로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매입에 과세가 맞습니까? 아니죠. 불공입니다. 왜요? 세원계환서를 받아왔지만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그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불공제 사항에서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이다. 이걸 가끔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접대비라든지 이런 건 잘 아시는데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입니다. 네.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자, 수수료가 되어 있죠. 그럼 수수료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 네, 330만원 아닙니다. 나누기 1.1 해가지고 300에 30이에요. 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거래처는 명성건축사무소 찍으시면 되고요. 전자서원계환서 받았으니까 1번 체크하시고, 자, 불공제 사유를 F2 누르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자, 분개하겠습니다. 자, 분개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예금으로 주었죠. 그러면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니까 3번 혼합이고요. 자, 차변에는 원재료 아닙니다. 전부 다 토지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해가지고 330,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주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끝났죠.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이고요. 해진 냉동으로부터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냉동고 5대 대당 300이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서원계환서, 자, 증빙 나왔죠? 체크 발급받았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사용할 것. 야, 답을 주고 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이것도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의 증빙은요, 서원계환서죠. 그러면 날짜는 일단 8월 1일로 가시고요. 자, 서원계환서니까 매입에 과세로 가야 되겠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뭐죠? 거래처에다가 접대했죠. 그러면 또 뭡니까? 또 불공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불공을 왜 이렇게 좋아하죠? 그쵸? 네, 일단 불공이에요. 불공으로 해야 됩니다. 접대비니까. 자, 대신에 이제 품목은 누굽니까? 냉동고 구입한 거죠. 그럼 냉동고라고 적으시면 되고, 수량은 몇 대? 총 5대. 대당 300. 그럼 부가세 별도니까 1500에 150 되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해진냉동이죠. 그럼 해진냉동 달아주시면 되고요. 전자서원계환서 발급받아왔으니까 1번 체크하면 되고, 자, 이제 불공개 사유는 몇 번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F2 누르시고, 예, 접대비죠? 4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개는 이제 전액 현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합으로 또 가셔야 되겠죠. 3번. 자,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닙니다. 냉동고 사가지고 거래처에다가 선물했으니까 접대한 거죠. 전부 다 접대비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했습니까? 매출 거래처라는 얘기는 이제 물건을 팔았던 그 거래처니까 뭐 영업사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800번 때 접대비로 자, 165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공제가 안 되니까 예, 부가세 대금은 쓸 수가 없죠. 접대비에다가 왕창 넣어가지고 네, 165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 돈 안 줬으니까 네,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냉동 거래처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8월 10일 날에 미국에 소재한 포카라에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했답니다. 자, 직수출 보이죠? 자, 요 직수출은요, 그 증빙과 관계없이 그냥 수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습니다. 수출 신고번호 입력은 생략합니다. 그냥 생략한다는 것은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자, 수출 대금은 8월 말일 날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일 날에 팔았는데
돈을 8월 말날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는 이건 외상이죠. 그쵸? 그리고 선적 시에 이제 환율은 1달러에 1150원입니다. 그러면은 8월 10일로 일단 갈게요. 자, 유형 선택은 매출의 수출이죠. 몇 번? 16번 보시면 되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자, 품목은 네, 제품이 되겠죠. 자, 이게 2만 달러인데요. 1달러에 1150원이니까 2만 달러에 1150이면은 네, 2300 나오죠. 자, 부가세는 0세니까 0이고요. 수출은 0세죠. 네, 0입니다. 부가세가.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포카라죠. 우리 영어 거래처 나올 때는요, 그냥 영어 알파벳 한자만 쓰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은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영세를 구분 들어가야 되는데 F2 누르고 직수출이니까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는 외상이죠. 말일날에 받기로 했으니까 전액 외상으로 넣어주시면은 전산이 알아서 대변의 제품 매출 2300, 차변의 외상 매출금 2300 이렇게 분계해 주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9일이고요. 대명으로부터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 A를 1000개를 사왔고요. 단가는 8,0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전액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관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건 쉽죠? 매입의 전자세관계안서 과세가 되겠죠. 자, 9월 19일로 가겠습니다. 자, 매입의 과세 몇 번? 51번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재료 뭐 A 하면 되겠죠. 자, 수량은 몇 개? 1000개, 단가는 8,000원. 공급가액은 800만원에 80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대명. 그리고 전자세관계안서를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전자에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돈은 어떻게 주었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죠. 그러니까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금 맞습니다. 잘 분개했고요. 자, 대변은 이제 내가 분개해야 되겠죠. 자, 수표를 주었으니까 당좌 예금이 대변에 나간다. 얼마? 880만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월 20일이네요. 대한제작에게 제품의 임가공이 뭐죠? 외주 가공비죠. 하청기업한테 내가 일거리 맡기고 수고했다고 주는 돈이죠. 자, 의뢰하여 제품을 납품받고 그 다음에 전자세관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세관계안서 동그라미. 자, 임가공 비용 1200만원만큼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자, 외주가공비로 처리할 것.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월 20일 날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쓴 거니까 매입이죠. 그리고 세관계안서 받았으니까 유형 선택은 매입의 과세 51번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임가공이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0에 부가세 별도죠. 120 되는 거고요. 거래처는 대한제작. 자, 전자세관계안서 받았으니까 전자에 체크하고요. 자, 분계는 전액 현금을 주었으니까 1번이죠. 그럼 대변의 현금이 1320이 나갑니다. 자, 이 현금 왜 나간 겁니까? 그렇죠. 하청기업한테 수고했다고 임가공비를 준 거죠. 차별은 뭐다? 외주가공비. 그쵸? 자, 문제에서도 외주가공비를 쓰라고 돼 있고 제조 코드까지 나와 있죠. 당연히 500번대 외주가공비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있네요. 자, 이상으로 매입의 전표 입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오류 정정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7일 날에 제조 공장에 창문이 파손되어서 대한유리에서 수선한, 자, 수익적 기술이죠. 수선한 후에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습니다. 대금 55만원만큼은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 거래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럼 이 문제는 자 보세요. 공장에 유리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 유리를 교체를 했는데, 그쵸? 이게 일반 전표에 붕괴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카드를 결제했다는 얘기죠. 카드를 결제하면은 카드 전표는 법적 증빙이니까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된다면 당연히 뭐다? 매입 전표에 와가지고 카드 과세로 붕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전표에 붕괴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 전표의 붕괴를 치우고 그 다음에 매입 매수 전표에다가 다시 붕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 전표의 날짜는 언제로? 네, 8월 17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수선비 미지급 비용 되어 있죠. 이거를 지우셔야 됩니다. 자, 지우시고 어디? 매입 매수 전표 8월 17일로 가셔가지고 다시 붕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매입이니까 이제 카드 전표이니까 매입의 카드과세 57번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이제 수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금액은 55만원이니까 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55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겠죠. 그래서 55만원 이렇게 치면은요 50만원에 5만원 잘라줍니다.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대한유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유리 그리고 엔터 치면은 자, 신용카드에 커서가 올 거고요. 요때 F2 누르고 자, 어떤 카드를 썼습니까? 네, 국민카드를 썼다고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카드에다가 이렇게 엔터를 치면 되고요. 자, 붕괴는 당연히 뭐다? 카드니까 뭐 카드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쵸? 뭐 카드도 괜찮고 또 뭐 혼합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붕괴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내가 차변에 구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그 공장의 창문 유리를 수리한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의 원가에 포함합니까? 아니면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붕괴합니까?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붕괴를 하죠. 그래서 뭐다? 수선비라고 하는 500번대 공장의 비용으로 이렇게 붕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가 되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금이 5만원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변에 돈 주면 되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예, 카드를 결제를 했죠. 그럼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외상이죠. 그럼 대변은 뭐다? 미지급금이 맞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붕괴는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 미지급 비용으로 붕괴하라고 아예 그냥 문제에서 붕괴 내용이 그냥 주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문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지급금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감점이에요. 만약에 아무런 말이 안 나왔다면 미지급금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지급 비용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붕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 비용은 거래처가 누구? 네, 카드가 달려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11월 22일인데 0,000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세원계산서를 수취했네요. 그쵸? 특정 거래처에다가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자소에게 배부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특정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이미 얘가 있잖아요. 접대비로 붕괴가 되어 있고 접대비는 공제가 안 되니까 뭘로? 유형 선택이 아무래도 불공으로 되어 있겠죠. 맞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접대하려고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요. 만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했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뿌렸으니까 광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대비를 광고비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거는 세원계산서 말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요것도 매입 매수 전표 가야 되겠죠. 날짜는 며칠? 네, 11월 22일로 가야 되겠죠.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 유형 선택은 네, 불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될까요? 그렇죠. 매입의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접대비라면 당연히 불공인데 이거 지금 광고비로 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광고비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매입외과세 51번으로 유형 선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품목은 외장형 하드 맞습니까? 예, 뭐 이거는 별말 없으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금액은 300만원에 그 다음에 부가세는 30만원. 문제에서 아무런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00에 30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0천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사용자한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에 체크되면 되는 거고. 자, 분계가 틀렸죠. 자, 분계는 이제 기존에 그 접대비로 되어 있었는데, 맞죠? 그리고 광고 선물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계가 초기화되었죠. 왜 초기화가 되었는가 하면은요, 그 이유는 여기에 유형 선택 있죠. 이게 불공이었는데 과세로 바꾸었죠. 불공을 과세로 바꾸는 순간 여기 있는 이 분계는 초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분계하시면 돼요. 그럼 원재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했으니까 광고 선전비로 바꾸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800번째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입금 네, 잘 되어 있고요. 자, 대변에 이 금액을 뭘로 주었습니까? 자, 문제는 예, 그렇죠.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이 되어 있죠. 그럼 처음부터 외상이었으니까 대변에는 돈 안 주었겠네요. 근데 광고 선전비는 장사가 아니니까 이건 뭐다? 미취급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불공을 과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한다? 광고 선전비로 새롭게 분계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 문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결산입니다. 자, 결산 문제는 첫 번째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자동 결산 하시면 되는데, 자동 결산은 5가지가 있죠.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체크할게요. 1번 문제는요, 수동이죠. 2번은요, 자동입니다. 키워드는 예, 결산일이니까 기말재고익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굽니까? 감가상각이죠. 감가, 요 자동입니다. 그러면 1번을 먼저 여러분들이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갈게요. 네, 1번 문제는 당연히 이제 수동이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전표에서 분계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일반전표 입력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5월 1일 날에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가 된 보험료가 있답니다.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됐다는 얘기는 비용으로 이제 분계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위험하죠. 왜? 이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자산으로 처리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선급 비용으로 나오는 경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쌤이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일단 문제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네, 보험료 이제 비용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840만원 중에서 280만원만큼은 다음 연도 거랍니다. 다음 연도에 계속된다는 얘기는 다음 거예요. 다음 연도 거. 차기분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차기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미경과분이라고 하죠. 보험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내년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5월 1일 거 보시면은, 그럼 이제 5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개했느냐, 그 얘기인데, 원래 이 문제가 좀 말이 짧잖아요. 그쵸? 그냥 끝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짧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풀기가 좀 힘든 문제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5월 1일 날에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그 당시에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고 돈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40만원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5월 1일 날에 차변의 비용이 발생 보험료 해가지고 840만원 분개했고요. 대변은 뭐다? 대변에 뭐가 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뭐 현금 나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할 수도 있고, 수표를 줄 수 있는 건데, 대변은 그냥 쌤이 편의상 현금으로 분개하는 거지, 대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변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차변의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비용을 840만 잡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 5월 1일자로 일반연표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5월 1일자 가볼까요? 분개가 돼 있거든요. 어때요? 돼 있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보통예금으로 줬다 그 얘기죠. 840만원. 문제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걸 차변 어떻게 했다? 비용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 회사의 보험료는 840으로 보고가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는 발생주의에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840 중에서 280은 단기분이 아니고 내년 거예요. 그쵸? 그럼 내년 거니까 이번 연도 거를 이제 구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번 연도 거를 구해보면은, 자, 원래는 알고 있죠.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840만원 곱하기 날짜가 나와지면은 12분의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문제에서 뭐다 그냥 쉽게 280만원은 다음 연도 거다라고 그냥 주어지고 있죠. 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다? 월할 계산할 필요 없이 280을 그냥 빼면 돼요. 빼면은 560만원이 이번 연도 단기분의 보험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결론, 단기의 보험료는 560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840 잡아놨으니까 560만 남기고 나머지 얼마? 그렇죠. 280을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날의 정답은 560만 남기고 나머지 280은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니까 비용을 취소해야 돼요. 비용의 취소는 어느 변입니까? 비용 발생 차변이니까 취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어떻게 한다? 280을 취소시키고, 즉 소멸시키고, 얘를 차변의 뭘로?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쵸? 내년 걸 미리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정답입니다. 그럼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를 12월 말자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선급비용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 보험회사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죠. 메리츠. 그래서 이거는 메리츠 화재보험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답안 발표를 할 때 이제 선급비용에다가 거래처는 안 달아도 맞다고 해주었어요. 왜냐면 이제 결산 문제에서는 뭐 선급비용을 거래처를 달아라 이런 말이 안 나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다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쌤은 그냥 수업 시간 때도 달자. 왜? 달아서 나쁠 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는 습관을 쌤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280만원. 그리고 대변 어떻게 한다? 보험료에서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몇 번대? 800번대. 자, 아무튼 이 문제는 거래처를 달지 않아도 맞다고는 해줬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쌤이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다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또 습관적으로 이런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중에 혹시 몰라요. 또 이것도 안 달았다고 또 감점 처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우리는 명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를 닫아주는 겁니다. 끝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한 가지를 더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5월 1일 날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는 12월 말 날에 정답이 뭐가 되는 거죠? 쌤 항상 얘기하죠. 회계는 발생주의라고. 왜? 비용으로 처리하던 자산으로 처리하던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회사의 이번 연도에 보험료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요. 얼마였습니까? 560이었죠. 왜? 280이 내년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 560은 단기에 보험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많이 잡은 걸로 갖다가 취소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비용을 그냥 아예 안 잡았죠. 그러면은 12월 말날에 뭐다? 차변의 비용이 발생, 비용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주고 나서 이제 한 소리 하면 되는 거죠. 야, 미안하지만
560만 원만큼은 성급이 아니다. 이건 진짜 단기분이다. 그러니까 성급 비용 너 사라져라. 얼마? 대변에 560만 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두 개를 같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진짜 풀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2번은 기말 제고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찾아가지고 자, 일반인표는 다 했으니까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들 입력하셔가지고 엔터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자, 기말 원재료 방금 얼마였습니까? 네, 53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880만원. 이거 그냥 찾아가지고 금액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야, 쌤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첫째, 한글을 모른다. 둘째, 복습을 안 했다. 그쵸? 맞잖아요. 그쵸? 한글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복습을 안 하신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물어보던데 진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성의를 조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감가상각비 구해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 공장은 경비 라인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쉬운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첫째 뭐 한글을 모른다. 둘째, 그렇죠, 공부를 안 했다. 그쵸? 그래서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가가지고 건물에다가 얼마? 이게 1,500이죠. 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품에다가 180. 간단하죠? 비품에다가 180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공장은 경비로 가야 되겠죠. 경비 라인에서 자, 차량 운반구만 찾으시면 됩니다. 일반 감가상각비의 차량 운반구 여기 있죠. 자, 얼마입니까? 네, 108 아닌데 중간에 560만 원이죠. 쌤은 숫자를 모르네. 그렇죠? 자, 쌤은 숫자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다 했네요. 자, 나올 때 항상 어떻게 한다? 점표 추가. 안 누르면 둘 다 감점이죠.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문계 완료 확인하시고 예수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 문제, 조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4월 말 현재란 말이 나오면 1월 1일부터라는 얘기죠. 자, 4월 말까지 외상물주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가 나왔네요. 자, 여기 포인트죠.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거래처 넣으면 무조건 어디 가라고 했죠? 거래처 원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메인 화면에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 항상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만 느낌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네, 4월 말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외상물주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죠. 맞죠? 그러면은 계정 과목을 외상물주금으로 놓으시면 되고, 거래처는 특정한 거래처가 아니고 전체 거래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엔터 누르면 전체 거래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좀 크게 띄워주시고, 자,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죠. 그럼 잔액을 클릭하시면 알고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그럼 가장 큰 게 5,070만 원이니까 풍진상사의 5,070만 원.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거래처 이름도 묻고 있고 금액도 묻고 있으니까 풍진상사의 5,070만 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그냥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외상물주금의 회수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뭐죠? 회수하면 대변이죠. 430만 원이 답이죠. 그래서 회수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변이고요.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예요. 근데 잔액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잔액을 다른 말로 미회수액이라고 하죠. 미회수액.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하고 나서 회수하지 못한 거, 외상값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즉 미회수액을 결국 잔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2번,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니까 1기는 4월에서 6월까지죠. 맞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부가세 관련이니까 예, 부가세 신고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알고 있죠? 클릭.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말까지 또 넣으시면 되겠죠. 엔터, 엔터. 자, 좀 크게 띄우시고요. 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의 위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21번 나와 있죠. 그래서 21번 요 금액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쌤하고 이제 전산세무 2급 강의하게 되면은요, 그때 쌤이 또 기본 강의에서 알려드릴 건데,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은 이제 나중에 세무 2급에서 부가세 신고도를 작성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이것도 뭐다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요 입력하는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쌤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환급이 되니까 여기다가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입력을 해서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요 세액에서 빼고 나머지를 이제 확정신고 때 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말 그대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죠. 네, 이제 3번입니다. 자, 5월에 지출됐다는 얘기는 5월 한 달만 보는 거죠. 그러면 5월 달 한 달만 보시면 되고, 자, 적용비 중에서 가장 큰 개념과목 코드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5월 달 한 달만 물어보는데 딱히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월계표 가시면 되겠죠. 그 월계표에서 재조경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회계관리에다가 장부관리에 월계표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 자, 화면 좀 크게 띄우시고 5월 한 달만 묻고 있죠. 그래서 월계표로 가시는 게 제일 낫죠. 한 달만 물어보면은. 그럼 5월에서 5월까지로 놓고 재조경비를 일단 찾아요. 자, 찾아보면은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재조경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류 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있는데, 자, 얘가 물어보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개념과목 코드와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가장 큰은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큰 걸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럼 금액이 누가 제일 크냐? 그걸 보면 되는데, 이게 뭐 현금으로 지급한 대체인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쵸? 그런 말이 없잖아. 그쵸?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다? 예, 개를 보시면 됩니다. 합계. 그럼 복류 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자, 합계를 보니까는 가장 금액이 큰 게 누구예요? 전력비가 제일 크죠. 얼마? 611만원. 그래서 정답은 전력비의 611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95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 강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강의 이론 시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